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 워치입니다.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들 주제가 있는데요. 네, 어떤 건가요? 최근에 IPO, 그러니까 기업 공개 가격을 인상해서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두 기업이 있습니다. 아, 네. 그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랑 화이트파이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 티커는 FLY고요. 그리고 화이트파이버 잉크, 티커는 WFII. 이 두 기업에 대한 레딧 커뮤니티 반응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 레딧이요? 거긴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는 곳이죠. 특히 투자 관련해서는요. 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5년 8월 7일 현재 기준으로 이 두 기업의 IPO 가격 인상을 놓고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 특히 레딧에서 정말 뭐랄까 설왕설래가 대단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최근에 가장 핫한 IPO들이었으니까요. 가격까지 올렸으니 더 말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레딧의 목소리들을 통해서 과연 투자자들이 어떤 점들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 또 어떤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핵심을 한번 명쾌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어디부터 시작해볼까요? 먼저 우주항공 분야의 기대주죠.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 FLY부터 시작해보죠. 이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뭐랄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파이어플라이. 확실히 우주산업이라는 테마 자체가 주는 매력이 크죠. 레딧에서도 그 점 때문에 주목도가 아주 높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 기대감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특히 월스트리트 배츠나 스페이스 아니면 Your Aerospace 같은 서브레딧들을 보면요. 우주항공 산업 자체의 엄청난 성장 잠재력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우주라는 건 항상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분야니까요. 뭐랄까 미지의 영역에 대한 도전 같은 느낌도 주고요. 네, 댓글들 보면 이건 진짜 미래 산업이다. 우주 시대는 온다. 이런 식의 아주 강력한 믿음이 깔려 있고요. 특히 파이어플라이의 기술력, 그중에서도 엔진 기술이나 발사체 기술에 대한 칭찬이 잦아요. 아, 기술력 부분. 그건 저도 좀 봤습니다. 확실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더라고요. 자체 개발한 엔진이라든지 소형 발사체 시장에서의 경쟁력 같은 것들이요.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이번 IPO 가격 인상이 단순히 뭐랄까 시장 분위기에 편승한 게 아니라 이 기업의 기술력과 미래 잠재력을 시장이 드디어 알아보고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런 긍정적인 해석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장의 신뢰를 반영하는 지표다. 뭐 이런 시각이군요. 그렇죠. 기술력이 있으니 비싸도 괜찮다. 성장 가능성을 보면 지금 가격도 싸다. 뭐 이런 의견들까지도 보이고요. 심지어 R-Investing 같은 좀 더 장기 투자 성향의 커뮤니티에서는요. 구체적으로 정부 계약 수주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이 기업의 미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예요. 정부 계약이요? 아, 우주항공 쪽은 정부 프로젝트 수주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죠. 안정적인 매출 확보 측면에서도 그렇고 기술력을 공인받는 효과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아마 이런 미래를 향한 꿈, 첨단 기술력, 이런 키워드들의 상당히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기대감 자체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주산업의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신중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거죠. 신중론이요? 어떤 부분에서 우려가 나오는 건가요? 가장 먼저 언급되는 건 역시 변동성 문제입니다. 특히 RWSBS 같은 커뮤니티에서는 파이어플라이가 소위 밈 주식이 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어요. 아, 밈 주식. 그러니까 온라인 커뮤니티의 여론이나 유행에 따라서 주가가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급등락하는 그런 주식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파이어플라이가 가진 우주라는 매력적인 테마와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이 결합되면서 단기적으로 투기적인 자금이 몰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가 변동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죠. 롤러코스터 탈 준비해라 뭐 이런 식의 댓글도 심심찮게 보이고요. 확실히 밈주식화되면 단기 투자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다. 고점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런 경고성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논쟁 지점이 있는데요. 알스닥스 같은 좀 더 전통적인 투자 관점을 가진 커뮤니티에서는요. 이번 IPO 가격 인상의 적정성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가격의 적정성 문제요? 네, 과연 이번 가격 인상이 정말 파이어플라이의 현재 가치와 미래 성장성을 온전히 반영한 것이냐, 아니면
상장 전에 투자했던 초기 투자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움직임이 아니냐는 의심이죠. 아, 초기 투자자들의 엑시트를 위한 가격 부풀리기 아니냐, 뭐 이런 시각이군요. 그렇죠. 초기 투자자들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 개미 투자자들은 조심해야 한다, 이런 댓글들이 꽤 보여요. 기술력이나 성장성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이 IPO 가격이 합리적인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의문부호가 따라붙는 상황인 겁니다. 확실히 미래 가치에 대한 높은 기대와 현재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부담감, 이 두 가지 시각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군요. 파이어플라이에 대한 레딧 반응은 정말 흥미롭네요. 네, 맞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우려도 깊다고 할까요? 딱 그런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기업으로 넘어가 볼까요? 통신 인프라 분야의 화이트 파이버 잉크, WIFI는 또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나요? 5G를 넘어서 이제 6G 시대를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이쪽 분야에 대한 기대감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화이트 파이버의 경우도 파이어플라이와 비슷한 점도 있고 또 다른 양상도 보입니다. 일단 장기적인 그림, 그러니까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 편이에요. 아, 그렇군요. 역시 통신 인프라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 커질 거라는 공감대가 있는 거겠죠. 네, 알텔레콤이나 알린베스팅 같은 커뮤니티를 보면요. 5G가 이제 막 확산되기 시작했고 앞으로 다가올 6G 시대까지 고려하면 광섬유 인프라의 중요성은 뭐랄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렇죠. 데이터 사용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테고 그걸 감당하려면 결국 더 빠르고 안정적인 통신망이 필수적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파이버가 바로 이 광섬유 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 더 효율적인 데이터 전송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망구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같은 것들이죠. 아,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군요. 네. 그래서 레딧에서는 화이트 파이버가 미래 통신망 구축의 핵심 플레이어가 될 잠재력이 충분하다.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면 지금 투자하는 것이 매력적일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이트 파이버의 IPO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파이어플라이처럼 기술력과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인정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는 건가요? 네, 그런 시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격 인상 자체가 그만큼 이 기업에 대한 시장의 수요와 관심이 뜨겁다는 증거라는 거죠. 알텔레콤 같은 곳에서는 수요가 있으니 가격을 올리는 것은 당연한 시장 논리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시장의 화이트 파이버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확실히 통신 인프라라는 분야가 우주 산업만큼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가지고 있고 기술력까지 뒷받침된다면 투자 매력도가 높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특히 5G, 6G, 라는 명확한 성장 동력이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도 역시 어김없이 가격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따라붙습니다. 아, 또 가격 문제인가요? 이번에는 어떤 우려가 제기되고 있나요? 파이어플라이와 마찬가지로 현재 IPO 가격이 너무 높은 것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특히 Our Wall Street Bets나 Our Investing 같은 곳에서는 밸류에이션 부담에 대한 목소리가 상당히 커요. 밸류에이션 부담. 그러니까 기업 가치 대비 주가가 너무 비싸다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성장성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렇다고 지금 이 가격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 단기적으로는 주가 조정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의견들이 지배적이에요. 뭐랄까? 미래의 성장 가치를 너무 앞당겨서 현재 가격에 다 반영해버린 것 같다는 거죠. 미래는 밝지만 현재 가격에 그 미래를 너무 빨리 반영했다는 우려군요. 그렇죠. 게다가 알스톡스나 알네트워킹 같은 좀 더 기술적인 분석을 중시하는 커뮤니티에서는 통신 인프라 시장의 치열한 경쟁 환경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경쟁 환경이요? 네. 사실 광섬유 기술이나 통신 장비 시장은 이리 기존의 강자들이 많이 포진해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화이트 파이버가 가진 기술적 차별성이 이 높은 IPO 가격을 정당화할 만큼 독보적이냐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기술력이 좋다고는 하지만 경쟁사들을 압도할 만한 수준인지 그리고 그 기술 우위가 지속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특히 알네트워킹에서는 화이트 파이버의 네트워크 기술 우위에 대해서 아직 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신중한 접근을 권고하는 의견도 나왔어요. 단순히 기술이 좋다는 말만 믿고 투자하기에는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장밋빛 전망에 가려진 경쟁 심화나 기술 변화의 위험성을 관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화이트 파이버 역시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는 분명 매력적이지만 현재 높은 가격과 치열한 경쟁 환경이라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이어플라이와 마찬가지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슬슬 정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와 화이트파이버, 이 두 기업에 대한 레딧 반응을 종합적으로 한번 요약해볼까요? 먼저 파이어플라이부터 정리해보면 역시 우주라는 꿈을 파는 기업답게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는 정말 뜨거웠습니다. 기술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많았고요. 네, 그렇죠. 우주항공 산업의 성장성과 파이어플라이의 기술력, 특히 엔진이나 발사체 기술에 대한 기대는 레딧 전반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가격 인상 자체를 시장의 신뢰로 보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었고요. 하지만 동시에 그 높은 기대만큼이나 우려의 목소리도 컸습니다. 특히 밈 주식화될 수 있다는 단기 변동성에 대한 경고, 그리고 IPO 가격 자체가 너무 높은 건 아니냐는 적정성 논란이 핵심적인 우려사항이었죠. 맞습니다. 변동성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초기 투자자 이익 극대화 시도일 수 있다면 의구심도 제기됐습니다. 기술력은 인정하지만 현재 가격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파이어플라이는 미래의 꿈과 현재의 가격 사이에서 투자자들이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높은 잠재력과 높은 리스크를 동시에 안고 있는 셈이고요. 네, 정확한 요약입니다. 그럼 화이트파이버는 어땠나요? 이쪽은 미래 통신 인프라라는 좀 더 현실적인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5G, 6G 시대를 맞아 광섬유 기술의 중요성이 커질 거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어 보였습니다. 네, 화이트파이버의 경우 통신 인프라 확장이라는 확실한 시장 성장 배경과 자체적인 기술 혁신 능력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장기 투자 관점에서 매력적이라는 의견, 그리고 가격 인상이 시장 수요를 반영한다는 시각도 있었죠. 하지만 여기도 역시 가격 문제가 발목을 잡는 분위기였죠. 밸류에이션 부당, 그러니까 현재 가격이 너무 높다는 우려가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파이어플라이보다 어떻게 보면 더 현실적인 문제, 즉 밸류에이션 부담과 단기 투자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더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가격이 너무 높다, 단기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통신 시장의 치열한 경쟁 환경과 화이트파이버의 기술적 차별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었죠. 네, 맞아요. 경쟁사 대비 확실한 기술 우위를 가지고 있는지, 그 우위가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트워크 기술 전문 커뮤니티에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을 권고하기도 했고요. 종합해보면 화이트파이버는 안정적인 성장 스토리를 가졌지만 그 스토리에 비해 현재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평가와 경쟁 심화라는 현실적인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가능성은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인 리스크와 현재 가격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야 하는 거죠. 결국 오늘 살펴본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와 화이트파이버 두 기업 모두 레딧 커뮤니티 내에서는 미래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목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최근의 IPO 가격 인상이 과연 적정한 수준인지, 그리고 단기적인 변동성이나 경쟁 심화 같은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긍정론과 신중론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흥미로운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오늘 저희가 레딧의 다양한 커뮤니티 목소리를 통해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와 화이트파이버 잉크의 IPO 가격 인상에 대한 반응을 깊이 있게 살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산업, 그러니까 우주항공과 통신 인프라라는 분야의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각 기업이 가진 자체 기술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렇죠. 그 성장 스토리가 워낙 매력적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높아진 IPO 가격에 대한 부담감, 즉 밸류에이션 문제죠. 그리고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 가능성, 또 치열한 시장 경쟁 환경 같은 현실적인 위험 요인들에 대한 경계심 또한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정말 공존하는 상황이군요. 네, 그래서 레딧의 투자자들은 이 두 기업을 바라볼 때 장기적인 비전과 성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도 단기적인 리스크 관리와 현재 가격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그런 균형점을 찾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릴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지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은 최근 레딧 커뮤니티 동향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 즉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나 화이트파이버 잉크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맞습니다.
투자는 항상 신중해야 하죠. 모든 투자 결정은 전적으로 청취자 여러분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장 상황은 언제나 변동 가능성이 크고 개인의 투자 목표나 위험 감수 능력에 따라 적합한 투자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분석 내용 중 일부는 AI가 생성한 정보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시장 상황이나 다른 전문가들의 최종 분석과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정보 탐색과 분석을 통해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